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되게 힘없는 박수. 어떻게 힘들죠?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무명님과 마라탕님 함께하고 있고요. 잠깐 쉬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무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라탕입니다. 네, 저희 오늘 대중교통 얘기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사연 온 거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거 얘기를 하니까 사연들이 좀 들어온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사연을 굉장히 환영하고 메일 주소가 유치장.today예요. uchijang.today@gmail.com입니다. 이쪽으로 주제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뭐 어떤 것이든 사연이 있으면은 보내주시면 저희가 많이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릴게요. 다 소개해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반말소년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무명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정성별 남성인 반말소년입니다. 해장 상담소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제 연애 경험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이전에 연애를 시작하고 페미니즘을 접하면서 서로 코르셋의 자유로운 연애를 지향했었습니다. 연애 도중 애인이 해외 생활을 하게 되었고 멀리 떨어지는 것은 아쉬웠지만 해외로 나가는 모습이 대견스럽고 대단한 여자친구를 둔 것 같아 행복해 했었습니다. 물론 주변에선 여자를 멀리 보내는 건 바람기 씌우는 거라며 냅두다 도망간다는 등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민을 하게 된 건 결혼, 출산 자체를 싫어했던 애인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친구가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만났고 그걸 이해하고 저도 괜한 부담을 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만남이 휘발적인 괄호하고 물음표 하셨어요. 일시적인 만남이 될까 걱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 이유들로 인해 결국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과 헤어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장 상담소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별했네요. 님 사연을 감사하고요. 네. 일단은 저는 약간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그 주변에 있는 조금 개차반인 다른 남자들이랑 약간 다르다는 것에 대한 본인에 대한 약간 자식이 조금 있으신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제 프레임 속에서 이 관계를 좀 보시는 것 같고 그런 게 좀 느껴지긴 했어요, 사실. 그래서 약간 그건 좀 걷어내고 그냥 이 둘만의 관계에만 집중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휘발적인 일시적인 만남이 그러니까 관계가 일시적이 되는 것과 결혼이 저는 크게 관련 있는 카테고리로 보이지 않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묶어두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그냥 제도가 보장하는 관계의 결합 이거를 욕망하는 건데 본인이 그것을 욕망하시면 그것을 욕망하는 상대를 만나는 게 맞고 그게 안 맞으면 당연히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이 사연 보면서 헤어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서로 일단 원하는 미래가 다르니까요. 했고요. 왜 그러냐 그리고 이제 방금 갓김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 결혼과 출산이라는 게 무언가 그 전에 계속되는 관계 만남을 일시적이라거나 그러니까 임시적인 걸로 둘 수 없잖아요. 지금 뭐 휘발적이다라는 무언가 임시적인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가치관이 안 맞아가지고 헤어진 거고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혼에 대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이성의 관계에서 사실 섹스를 하면은 혹시나 임신이라거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근데 상대는 전혀 그 출산할 의사가 전혀 없고 하다면은 사실 관계 유지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헤어지는 게 맞는 관계였던 것 같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뭔가 그런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에 본인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바람기 씌우는 거라거나 냅두다 도망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 게 아니라 귀담아 들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셔야죠. 그래서 약간 본인이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많이 이해해줬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딱히 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읽으면서 그 여자친구의 모습이 대견스럽고 대단한 그런 표현을 쓰셔서 이거 아닌데 스스로에 대해서 대견하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혹시 반말소녀님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고민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뭔가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별을 선택했다라는 게 근데 본인도 생각을 수정할 의사가 없으시니까 그냥 잘 헤어지신 것 네.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이제 한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저 또한 이제 그러니까 이성의 관계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 만나니까 진짜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그 나이에 연애만 하는 것은 너무 휘발적이고 일시적인 만남 아니니? 라는 어떤 신문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제도에 속해 있으면은 그것이 어떤 사랑의 결실, 이자 종착역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만약 그 제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휘발적이고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제도와 어떤 것들을 어떤 사랑의 종착역인 것으로 어떤 약속, 언약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동의하는 네. 예 이제 그렇죠. 또 네, 다른 사람을 네. 만나시는 것이 네. 맞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하지만 영원한 건 죽은 뿐이다. 약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네요. 네. 뭐 다음 연애가 뭐 있기를 바라시려나 어쨌든 잘 하시기를. 아니 그리고 결혼이나 출산이나 세트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원한다고 해서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를 잘 네. 만나셔야겠네요. 우선 본인 탐색을 다시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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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사연 들어온 게 있었는데 네, 홍씨 발바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해장상담소 처음부터 끝까지 애청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저는 작년에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게임 캐릭터를 그리는 업무를 맡는데요. 제 작업물들은 항상 같은 피드백을 받아요. 그건 바로 여자 캐릭터인데 예쁘지 않아 예요. 제가 그린 발달한 골격을 가진 피부가 깨끗하지 않은 피부톤이 어두운 표정이 강한 여성을 볼살이 통통하고 턱선이 가늘며 혈색이 돌고 깨끗한 피부의 여성으로 다시 그리라고 하는 거죠. 수정 요구를 받은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그 캐릭터의 개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들이었지만 수정에 들어가요. 남자 캐릭터는 아무렇게나 생겼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생겨. 여러 가지 수정사항들이 있지만 결국은 여성은 여성스럽게, 남성은 남성스럽게가 요구사항이에요. 캐릭터성과 매력이 어쨌건 저 테두리를 지켜주길 바라더라고요.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 캐릭터지만 너무 남자답지 않게 같은 요구사항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성차별을 재생산하고 싶지 않아요. 가끔 용기를 내서 말해보면 인기가 없다거나 팔리지 않는다 혹은 낯설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왔어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는 것이 꽤 많이 힘이 들어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고 정말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생활을 해야 해서 일을 그만둘 수는 없고 저는 신입 나부랭이라서 회사를 옮기기도 프리랜서가 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국내에는 월 200 이상을 주는 회사 중 여초, 페미니스트가 있음,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임을 만듦, 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어느 곳을 가도 비슷할 거라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 좌절감이 들어요. 정말 일상에서 페미니스트들을 만나고 싶네요. 요즘의 저는 정말 외딴 섬 같아요. 하고 괄호로 혹시 민우에 가입하세요라고 하실까봐 이미 민우의 회원이에요. 히히. 서울 외 반갑습니다. 지역에 살고 있고 자차가 없는 뚜벅이라 한 번도 모임에 참여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슬퍼요. 저번 신입 회원 모임 울면서 트윗 구경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요즘 날씨가 정말 좋던데 예쁜 가을 하늘 보고 시원한 바람 즐기며 행복한 가을날 보내시길 바라요. 라고 네.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홍씨 발바닥님 감사합니다.
이분 그 지난주에 사연 소개했었던 그 신입사원 분이랑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네. 이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너무나 이제 어려운 조건에서, 어렵죠. 네, 이건 이제 업무 내용이 관련된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까지도 지정을 네. 받는 건데. 그러니까 마치 약간 광고 일 이런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클라이언트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오면 계속 바꾸 먹는 그런. 근데 그 수정 요구 하시는 분 있잖아요. 상사분이시겠죠? 그 그렇겠죠. 예쁘게 음. 여성스럽게 하라고 수정 요구하시는 분 본인 취향 주장하는 네. 본인 취향 너무 주장하고 있네요. 왜냐면 본인한테 낯설다는 이유로 거절하시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고, 남성은 게임 안에서 캐릭터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남성은 그냥 그 캐릭터에 맞게 생긴 아무렇게나 생겼다는 게 사실은 캐릭터에 맞게 생긴 것 같고, 여성은 그냥 예쁘게 그 존재하는 걸로 거의 천편일률로 그리라는 건데, 이분 그럼 너무 그 능력 낭비 아닌가요? 재능 낭비. 그러게요. 그러니까 너무 왜 지금 사회에 이렇게 필요한 어떤 성장을 해야 되는 지금 소금 같은 신입이신데, 분이신데. 안타깝다. 아니 성장할 기회를 이렇게 뺐고. 네. 근데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월 200 이상을 주는 회사 중 여초 페미니스트가 있음,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임을 만들 이 네.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너무 한 어려운. 군데도 없다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정말 그만두고 다른 걸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계속 일하시기를 하신 와중에 이제 이런 이제 힘듦이 있으니까 고민이 되셔서 보내주신 것 같고, 그 오버워치라는 게임 되게 인기 많은 게임이잖아요. 이게 네.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캐릭터들이 되게 다양한, 특히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들이 뭐 나이가 굉장히 고령이거나 아니면은 좀 살이 많이 쪘거나 아니면 근육질이거나 레즈비언이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고 엄청난 인기를, 그러니까 굉장히 상업적으로 성공한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과거의 메인 사람이어서 못 보고 있는 것이면서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판단이 그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1도 염두하지 않겠죠? 고려하지 않죠. 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상사고.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건 점점 더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한 방에 모든 걸 뒤엎는 건 일상에서는, 그러니까 일상에서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어떤 목표로서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잃을 게 너무 많으니, 정말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 겪어도 그 어떤 자기가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거,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기회를 엿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뭘 하거나 아니면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자리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힘을 남겨놓는 것, 이게 그러니까 버티는 거, 계속 이렇게 막 먼지바람 부는데 눈 뜨고 있는 거, 이런 거가 막 화려하진 않지만 속 시원하진 않아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버텨서 뭔가 작은 변화들을 만드는 여자들을 보고 있기도 하잖아요. 뭐 어떤 영화 제작자랄지 어떤 작가랄지 뭐 어떤 광고 만드는 사람이랄지, 그냥 그런 것 같고, 너무 이런 말이 근데 되게 힘없이 느껴지기는 하겠지만, 근데 저희 회장 상담소가 막 엄청 대중적인 플랫폼이 아님에도 가끔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의 공명을 보면, 그러니까 게임 디자인이든 뭐든 약간 이런 인형 디자인이든 아무튼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의 뭐 어떤 커뮤니티 혹은 프로젝트 활동 같은 거를 띄워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생각 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주제 너무 조언인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로 계속 명맥을, 왜냐하면 누군가랑 같이 해야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겠다. 하지만 회사 생활 너무 힘들겠다라는 힘드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짜 귀한 분인데 빚을 바라기가 너무 어렵네요, 조건이. 이분 근데 해장 상담소 패턴 너무 알고 계셔. 우리 민우에 오라고. 꼭 민우라고 하지만 어쨌든 페미니스트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약간 공공의 영역에서 선도해야 하는 부분도 되게 크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어떤 이제 기준을 만든달지, 어떤 점수를 매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달지, 아니면은 공공의 영역에서 만드는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것에서 좀 더 그런 걸 더 많이 나아간 것들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안전한 네. 거 추구하잖아요. 그게 하던 거 너무 그대로 짜증- 하잖아요. 네, 그것도 너무 네. 짜증나는 거예요. 이건 이분 사연이랑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 음. 얼마 전에도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에 이제 영상 광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건소에서 하는 어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슨 검진 사업인지 뭔지, 그러니까 와서 그 서비스를 받으라고 홍보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복지부든 어디든 공공에서 하는 광고일 텐데. 뭐 이렇게 와서 검사받고 이런 게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카피가 딱 이렇게 크게 뜨는데 여자들 3명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거기 앉아 있고 여자만의 특권을 누리세요. 응? 라고 무슨 나오는 말이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그러니까 서비스 이런 거니까 특권이다라고 하면서 여자만의 특권을 누리세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홍보하는 카피를 쓴 것인데 이걸 보면서 정말 생각 없다. 정말 너무 생각 없고 그러니까 마치 그냥 화장품 회사에서 예전에 여자의 피부는 권력이다. 뭐 이런 카피를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이 성차별 이슈 이런 것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정말 1도 없구나, 공공이. 그러니까 이런 광고를 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그냥 이걸 본 만드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여자 특권 막 이렇게 생각 안 그래도 지금 그게 너무 많은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분이 보내신 사연 보면서 그러니까 산업 영역에서도 그런데 그 산업 영역을 이 좀 눈치라도 보게끔 하는 어떤 노력들을 또 공공에서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막 뭘 더 내놓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 게임에서는 사실은 사용자 게임을 이걸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여성 네. 사용자로 고려를 안 하니까는 그쵸. 이런 캐릭터만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요. 턱선 뭐 가늘게, 아니 네. 턱선 뾰족하게 뭐였죠? 네, 이런 거 남성 봐. 유저들의 그것만 취향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서는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적으로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팔릴 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도 이게 정말 잘못된 분석인 네. 것 같아요. 하던 대로 하는 방식과 맞아요. 여성 유저들을 완전히 정말 배제하고 계속 똑같은 거 만들어내는 그리고 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그죠?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겠지만 버티면 좋겠다. 계속 뭔가 아니 근데 버티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응원하고요. 외딴 섬이라고 느껴지시지 않도록 시간과 뭔가 여유가 되실 때 한번 놀러 오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연은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대중교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희 대중교통에서 많은 일을 겪잖아요. 그냥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민요회가 이제 2017년 성차별 무슨 조사? 그거 했었는데 그 결과 대중교통에서 겪은 성차별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두 번째로 많이 나왔죠. 네, 첫 번째가 가족이었고, 네. 네, 두 번째가 대중교통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었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공감할 만한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이 대중교통에서의, 그러니까 여기서 대중교통이라 하면 지하철이나 뭐 버스, 택시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 얘기를 바탕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AJ8899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해장상담소 여러분. 저는 부천 사는 사람인데요. 인천, 부천 사시는 분들은 아마 1호선의 슬픔을 아실 거예요. 1호선에는 정말 진상 아재들이 많습니다. 제가 본 1호선 진상썰을 풀어볼게요. 1번. 술 자셨으면 곱게 집에 기어 들어갔으면 하는 형.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다니지도 앉지도 못하게 지하철 바닥 좌석에 널브러져 있는 아저씨들. 그냥 누워있으면 양반이고요. 보통은 같이 회식하고 들어가는지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왁자지껄 겁나 시끄럽습니다. 어깨동무하고 부축하면서 집에 가야 이거 이런 거 잘 못 읽겠어요. 집에 가야지 왜 벌써 들어가려고 스킨십 하는 그래. 껄껄껄 이것의 아저씨 버전. 2번 고래고래 쌍욕형. 이 유형은 특히 젊은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1호선에 젊은 커플 보면 지하철이 터져라 쌍욕하는 아저씨 있거든요. 저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 2번 봤어요. 눈물. 제가 볼 땐 그냥 둘이 붙어있고 뽀뽀하고 뭐 그런 건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쌍년, 씨발년 놈들 찾아가면서 모텔을 잡으라는 둥 진짜 고래고래 욕합니다. 3번 군부 독재 치마 단속형. 모르는 젊은 여성분인데 그냥 미니스커트를 입고 계셨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짧지도 않았는데 어떤 할저씨가 그 여성분한테 대고 되게 챙겨주는 척하면서 치마가 그렇게 짧아서 어쩌려 그래. 부모님이 걱정하셔. 여자가 그렇게 입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조용하니까 그 할저씨 얘기만 들리고 자연스레 승객들이 그 여성분 다리를 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도 눈이 가서 보게 됐는데 괄호하고 대체 어떻게 입었길래 하고요. 바로 닫고 오히려 그 여성분에게는 이게 더 안 좋은 상황 아닌가 싶더라고요. 뭔 진상인지. 이것 말고도 훨씬 많지만 이 정도로 줄일게요.
세상에 이렇게 진상 개자씨들이 많은데 왜 맘충, 개똥녀처럼 공공장소 진상으로 이름 붙어서 욕먹는 건 여자뿐일까요? 지하철에서 몇 번 경고받은 아재들한테는 진상이라는 이름표라도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라고. 정말. 네. 진상 너무 유한 것 같아요. 좀 센 말로 붙여야 되게 될것 같고. 유형화를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 한 번씩 다 봤죠. 네. 아니 근데 지하철 1호선 정말 붐빌 텐데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런 분이 정말 일상화되어 있나 보죠. 밤늦게는 아마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아니 저는 그 ITX 경춘선이라고 춘천 가는 열차 타거나 했을 때 굉장히 막 스킨십 많이 하시면서 아저씨들끼리 서로 막 챙겨준 고성방가가 정말 그런 고성방가를 본 일이 없고, 그리고 왜 그렇게 배낭이랑 가방에서 막 소주랑 술이랑 그런 게 나오고 안주랑 거기에서 이제 판을 벌리는지 그게 정말 좀 익숙한 풍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봐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낯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1호선 풍경이.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한국의 중년 남성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그 나역이 2017 성차별 조사 결과 얘기를 할 때도 그러니까 택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게 막 택시 기사들만 유독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중년 남성과 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대화하는 상황에서, 순간.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중교통에서만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온데만데에서 다 이럴 텐데 대중교통이라는 것의 특수성이랄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일정 시간 한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개인들의 무례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럴 때 어떠한 특정 연령대의 특정 성별의 사람들이 특히 몸을 움츠리지 않는다던가 시끄럽게 한다던가 이런 류의 모습을 노출하게 정말 되는 민폐를 거죠. 끼치는 대놓고 네. 하는 걸 정말 많이 보고, 치마 단속은 이거 그러는 거 아닌데 이거 정말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개입해 들어가는 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의 공간과 삶에. 근데 그게 어린 여성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쵸. 이 할저 씨가 어리고 여성이니까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고 뭔가 다른 반격이 없을 거라고 믿는 네. 거고, 목소리 크게 내면은 당황스러워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이분이 거니까는 이렇게 막 짓거리는 거죠. 다른 중년 남성한테 이럴 리도 없고 없죠, 젊은 없죠. 남성한테 이런 경우도 거의 없을 거예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을 목격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느 커뮤니티에서 본 거였는데, 이제 팔과 어깨 쪽에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문신을 하신 이제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이제 노출이 많이 되는 옷을 이제 입고 전철을 타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옆자리에 이제 앉으셨던 아저씨가 여성분이 내릴 때까지 계속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 상황이 연출이 돼가지고 누가 그걸 또 이제 찍어서 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저씨의 옆자리에 젊은 남성이 문신을 막 이렇게 하고 문신을 팔과 어깨 한가득 하고 나시티를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과연 그 아저씨가 본인이 주신 몸이 뭐 어쩌고 이런 말을 했을까? 자리 피하셔야 자리를 옮기시지 않으셨을까요? 몸 마주 접었겠죠, 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개입하는 게 정말 너무 쉽고, 그리고 뭐 어떤 그 목소리 큼에 대한 어떤 데시벨에 대한 감각도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개인의 경계를 너무 모른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성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른 사연 하나 더 이어서 얘기해 보면, 고양이에 파묻혀 죽고 싶은 사람님. 저도 네. 네, 지하철을 애용하신다고 하는데, 어제 겁나 피곤한 상황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가 난 거예요. 신나가지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게 웬걸, 옆자리 아저씨가 겁나 쩍버린 겁니다. 아니 저도 그 개저씨도 1인 자리에 앉은 건데 왜 그 아저씨는 1.3을 차지하고 저는 0.7을 차지해야 하죠? 진짜 겁나 묵직하게 벌리고 있어서 저는 다리를 꼭 오므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밀어도 밀리지도 않고 버텨요. 그래도 미셨네요. 바로 옆자리니까 째려보기도 너무 가까워서 민망한 상황. 상상이 가시나요? 네. 그 상태로 한 10분 가고 있는데 이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그 10분이 평생처럼 길고 엄청 불편하고 점점 더 열이 받아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뭐라고 따질 용기는 안 나고 그냥 일어나 옆칸으로 옮겨서 내내 서서 갔네요.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친 게 두고두고 짜증나고 속상합니다. 그냥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도
미셨잖아요. 알았을 거예요. 알았겠죠? 알았어요. 네. 밀면 압니다. 네.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도 미신 거 정말 진짜 큰 용기, 큰 대응이었다고 네. 생각하고요. 아, 이런 사람 왜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진짜 자리 사이에 뭐를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칸막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를 해야 될까 봐요. 조금 따갑게 한다거나. 그러니까는 그 영역, 타인의 영역에 침해하는 게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타인들이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당사자들이 고통 겪는데 본인이 이거를 모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해하자마자 바로 이런 물리적 공간에라도 뭔가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인가. 1.3이라니.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쪽벌도 그런데 이렇게 좀 붐비는 지하철에서 몸을 이렇게 사람이랑 가까이 있으면 좀 움츠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접어야죠. 돌리거나. 네. 근데 나만 그걸 하고 그 남자들은 너무 그냥 편하게 서 있는 거예요. 네. 왜 같이 상호적으로 그걸 하지 않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닿는 게 별로 안 싫은가 보죠? 네, 혹은 그것이 어떤 예의의 영역이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신경해도 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상태인 거죠. 거겠죠. 아니, 제가 지하철 탔는데 이제 백팩을 메고 있어가지고 백팩을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백팩을 이제 앞으로 손으로 해가지고 든 거죠. 무릎 밑으로 해가지고 들었는데 뒤에 어떤 이제 중년 남성분이 계셨는데 왜 지하철 사람 많을 때 이렇게 뒤로 뒷걸음질해서 타잖아요. 네. 뒷걸음질해서 탔는데 저는 정말 뒤에 자리가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뒷걸음질에도 안 들어갔길래. 그랬는데 갑자기 대뜸 제 머리 위에서 신문을 펼쳐가지고 보는 거예요. 나는 가방을 백팩을 앞으로 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백팩을 막 꿀꿀 다시 맸어요. 왜냐면 왜 그 정도의 공간이라도 난 확보해야겠다. 안 되겠다. 밀어내야겠다. 그랬는데 왜 좀 신경전이 시작되면 서로 알잖아요. 네. 아주 어찌나 머리 위에서 펄럭대는지 가는 내내 진짜 괴로운데 그래도 그 사이에 가방에 있기 때문에 조금 밀면서 뒤로 막 이렇게 기대면서 마치 앞에서 미는 양 그런 식으로 정말 몇 분을 괴롭게 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정말 무례해도 되는 그렇게 머리에 펄럭거리는데 제가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해도 전 조금 소리 내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사실은 접으시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사람도 많고 그냥 등짝으로 막 밀었던 게 내리고 나서 조금 후회되더라고요. 그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적벌일 때 혹시 대응해본 경험 그런 거 있나요, 마라톤님? 저는 고양이에 파묻혀 죽고 싶은 사람님 같은 상황을 딱 한 번 겪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근데 되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이렇게 했어요. 계속 미는 거예요. 계속 미는 거예요. 그냥 밀고 저는 그냥 버텼어요. 다리가 아픈데 그래서 뭐라고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러니까 이 뭐라고 따질 용기가 안 난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뭐라고 따졌을 때 그 이후에 이제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네. 생각이 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밀기 시작했을 때에도 사실 5만 가지 가능성들이 파생되는 건 맞긴 맞는데 그래서 이때에는 밀고 저 내릴 때 돼서 그냥 내리고 잊어버렸던 기억이 있네요. 네. 계속 생각하게 된 저는 항상 이제 굉장히 쿵닥거리는 가슴으로 어떻게 이 말을 할까 아니면 밀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한참 하다가 뭐 그렇게 버티고 밀어도 보고 그때 가지고 있던 책이나 파일처를 옆에 저와 그 사람의 다리 사이에 끼워도 봤어요. 근데 그걸 하기까지 정말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뭔가 이제 내가 시비를 거는 걸로 판단하고 나한테 뭐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너무나 피곤한 상황과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라서 근데 다행히 제가 이렇게 책을 넣으니까 이렇게 황급히 다리를 오므리며 그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어서 너무 이제 안도했었고 근데 이제 버티면서 미는 거는 저도 많이 해봤는데 문제는 그게 제가 불쾌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닫고 싶지 않고 왜 땀이 나고 막 그 사람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이러면서 그래서 또 이제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미는 걸로서 대응을 하는데 승리의 경험으로 가져가기가 그렇죠. 계속 접촉을 해야 되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는 그게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어요. 좀 오므려 주세요. 라고 이제 건조하게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오므리고 이러면은 이제 제일 깔끔한데 이제
사실 이제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지 않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후폭풍이 또 걱정이 그것도 되고. 있고 저는 일단은 그걸 보면 감정이 사실 먼저 올라오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는 이미 다리를 밀고 있거나 아, 어깨를 이미 밀고 화가 있거나 났어. 건조하지 않아. 그러면은 사실은 건조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앉기 전에 조금만 이렇게 옆으로 가주세요라거나 그게 됐으면 사실은 뭐 옆으로 안 갔으면은 앉아가지고 밀등은 이제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데 앉고 봤더니 그 상황이 연출돼서 이미 그러니까는 어깨를 밀거나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황에서 뭔가 오물이라거나 뭐 하게 되는 걸로써요. 뭔가 단계가 잘못된 느낌을 네. 저는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꼭 다음에는 앉기 전에 쩍벌하고 있으면은 오물이라고 하거나 하는 거를 계속 생각하죠. 하긴 하죠. 근데 그래도 이제 쩍벌남이라는 단어가 많이 알려지고 조금 그거는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별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그렇게 광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나아지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분은 막 되게 막 스스로 속상해하시고 막 너무 많이 자책하실 필요는 없으신 그러지 것 않으셔도 같고. 될 네. 것 같아요. 또 이제 대중교통 하면 사실 택시 얘기 아까 잠깐 나왔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다른 사연을 무명님이 한번 읽어봤어요. 네. 네. it온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얼마 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져서 택시를 탔어요. 술 마신 곳이 저희 학교 후문이었는데 기사 아저씨가 느물거리면서 느물거리다는 표현 진짜 딱이네요. XX 대학교 학생이야? 무슨 과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반말이. 처음에 좀 대답하다가 자꾸 말을 붙이길래 제가 원래 좀 무뚝뚝한 편이라 머리 아파서 그런데 그냥 가주세요 했더니 아가씨는 무섭지도 않나 봐. 내가 어디로 갈 줄 알고.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그걸 농담이라고 하는 건지 기사 자격증이라고 하나요? 붙어있는 거 찍어서 신고하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찍으면 정말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서 가족들 톡방에 지금 몇 번 택시 타고 가고 있다. 10분 후에 도착 안 하면 신고해라. 라고 보냈습니다. 잘하셨네요. 진짜 제 인생 최악의 경험 중 하나였어요. 와, 정말. 너무 화났을 것 같아요. 화났기도 하고 실제로 약간 공포감을 느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화났는데 그 화난 거에 대한 분노나 화났거나 불쾌하다라는 표현조차 할 수 없게 입막음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네요. 제가 정말 난 지금 위협하는 정말 중이다. 열받는 지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머리 아파서 그런데 그냥 가주세요. 좀 기분 나빴던 거잖아요. 이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이 여자분이 공포감을 느낄 거라는 걸 알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사실 농담한 거 위협한 거죠. 아니고. 근데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하면 농담한 걸 가지고라고 변명하겠죠. 사실은 아니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그러니까는 택시를 타는 승객 중에 여성들이 이런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알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냥 이 순간에 딱 튀어나왔겠죠. 무섭지도 않냐. 내가 어디로 갈 줄 알고 네. 언제든지 다른 데로 데려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얘기한 거고 그리고 타자마자 반말하고 네. 이런 일은 되게 비일비재하죠. 근데 너무 많아요.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반말부터 뭐 진짜 대도 않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었는데 아무튼 거기 가서 택시를 타서 가는데 박근혜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계속 이제 동의를 구하고 내가 이제 별로 그 얘기를 안 하고 싶어하고 하니까 뭔가 또 뭐 다른 얘기로 저를 괴롭히셨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나는 이제 내 돈 내고 이용하는 그냥 이용자인 거고 내가 원치 않으면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딱 그만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 사람이 나의 나의 이 움직이는 시간과 뭐 여러 가지 안전과 너무 많은 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이가 많은 남자고 나를 힘으로 혹은 뭐 어떤 식으로든 윽박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동등한 상황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대응력이 너무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런 게 항상 좀 답답했던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택시 기사는 항상 말을 안 시키는 사람. 그냥 목적지 얘기하고 집에 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좋고 그래서 저는 뭘 안 듣고 있더라도 항상 이어폰을 끼거든요. 이제는 그게 그냥 편하니까. 근데 이게 참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는 저 진짜 택시 많이 탔어요. 요즘 공공에서 좀 어떻게든 안 타려고 하는데 정말 택시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택시를 많이 제가 타고 다녔던 사람이어서 정말 이런 일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많았고
굉장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뭐 그러니까는 반말 같은 거는 너무 기본으로 무조건 그냥 반말하거나 그리고 화를 낸다거나 왜 거기서 내려달라고 하냐는 또 택시를 왜 탄 건지에 대한 고민이 들 정도로 그리고 다음에는 꼭 택시 절대 안 탄다 절대 안 탄다라고 수십 번 이제 되새겨야 되는 상황이 택시비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들 때문에 정말 많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저는 내릴 때 꼭 얘기해요. 사실 중간에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릴 때 저한테 그렇게 반말하셨는데 되게 기분 나빴고 다시는 이렇게 반말하시거나 하시지 말라고 하고 영수증을 받죠. 내리면 문을 열어놓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근데 뭔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런 상황에 무언가 누군가 문제 제기할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정도만 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는 게 저의 그냥 방법. 또 어쨌든 한 마디를 남겨주고 어느 지점이 내릴 때 잘못되었는지 문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이 그냥 A 타고 내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혹은 그냥 지나가고 아니면 그냥 대판 싸우게 되거나 갑자기 경찰을 부르거나라는 방식일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별로 못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저는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가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 문제 제기를 그 사람이 얼마나 뭐 설득이 되거나 뭐 동의가 됐는지 그것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나는 할 얘기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예전에 그때 큐티보이님이랑 누구랑 아무튼 아이돌 콘서트를 보고 택시를 탄 거예요. 그럼 거기 앞에서 그 택시를 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이돌 팬들이. 네. 근데 딱 이제 무시하는 느낌 반말로 이제 누구 공연이었어? 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 3명이 있었는데 큐티보이님이랑 약간 대답 안 했어요. 우리끼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막 반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있던 이제 그분도 페미니스트셨는데 그분이 왜 반말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못 들었죠? 왜 반말이시냐고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엄청 동의가 안 됐을 것 같았고 우리를 엄청 쌍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구나. 입을 닫게 하죠. 네. 더 이상. 그리고 그 사람은 다음번에는 뭐 조심하든가 아니면 좀 신경은 좀 쓰겠지. 그런 실천. 그래서 멋있잖아. 완전 멋있는. 그러니까 갱생은 자기 몫인 거고. 그쵸. 그러니까 태클 받는 경험. 네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택시 기사분들 중에서 꽤 즐거운 대화를 했던 경험도 좀 있거든요. 네. 네, 꽃뱀님도 예전에 맞아요.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저희 아빠랑 그런 대화가 안 된 사람이기도 해가지고 뭐랄까 그 경험이 되게 신선한 거예요. 그 나이대의 남자와 대화 같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시민 대 시민으로서 정말 오히렸군.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저 사실은 되게 스몰 토크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았고 내가 모르던 어떤 동네의 혹은 그 사람의 인생의 얘기를 듣고 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편하게 내 얘기를 하고 이런 경험 되게 좋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린 대화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너의 대화 방식이 싫을 뿐이야. 약간 그런 마음이어서 더 좀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그게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존중만 서로 한다면. 그리고 대중교통 하면 또 여러 가지 각종 성범죄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무묵님께서 보내주신 얘기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얼마 전 남자 사람 친구와 함께 학교 가느라 지하철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 앞에 가는 어떤 여자분이 가방으로 치마 뒤를 가리고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많죠. 그냥 별 생각 없이 거기다 눈을 안 든 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남자 사람 친구 새끼가 저를 툭툭 찌르더니 크크 저럴 거면 치마 왜 입냐?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 많죠. 그래서 이제 개념이 없냐? 치마 입으면 안 되냐? 가려도 지랄이냐고 화내니까 너는 치마 안 입어서 화낼 줄 몰랐다고. 이게 말인지 방군지. 이런 심리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전 치마 안 입긴 하는데 지하철 이용하다 보면 치마 가리고 계단 오르시는 여자분들 심심찮게 보거든요. 안 가리면 몰카 찍히고 가리면 욕먹고 진짜 한국 여자 고생하면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동의 구했는데 반격하니 당연히 같이 욕해줄 줄 알고 무슨 소리야.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러니까 내가 치마를 안 입고 막 바지만 입고 다니니까 나는 개념녀라고 생각했나 봤어. 맞아. 개념이에요 이거. 너는 안 그러니까. 너는 저럴 일이 털털하니까 없으니까. 뭐 무슨 소리야. 진짜.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편협해요. 그러니까는 친구를 이렇게 몰라.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꼭 이런 상황에서 동의 구하려고 하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그런 사람 끌어올려고 같이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데 본인이랑 같은 줄 알고 네. 진짜 그러니까 같은 여자도 저런 행동을 이해 못해라는 이제 아니야. 생각을 하면서 네. 말을 걸었던 거겠죠. 세상에 아. 세상에. 그래도 다 저기 참 좋은 친구 덕분에 큰 거 아셨네요. 네. 이분 이 그쵸. 남자친구분. 그 어쨌든 뭐 특히 지하철 계단 이런 데서 지금 그 몰래 카메라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많은 상황이고 사실 이제 매일매일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 지금 그 좌석에 앉아서건 계단에서건 막 안심할 상황이 없다는 게 너무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그리고 어떻게 있든 어떻게 하고 가든 그러니까 본인이 보니까는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신경을 좀 끄지. 맞아요. 본인 몸이나 이렇게 잘 접고 이렇게 네. 하고 가야 되지 않나. 몰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거 완전 다른 얘기인데 잠깐 얘기하면 언제였지? 그저인가? 그 경찰이 여자 화장실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 동료, 그러니까 후임 여자 경찰이 옆에 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칸 위로 본 거예요? 네, 칸 그런 위로 일이 본 게 있었어요?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경찰분이 막 동료들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 이제 입건이 됐고 직위 해제 이런 게 지금 검토 중인데 이거 완전 다른 얘기다. 근데 이 사람이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여자 소리가 나서 궁금해서 봤다. 변명 너무 창의적이야. 그렇게 해명을 한 거 아. 했더라고요. 그냥 생각이 나네요. 공중 화장실 얘기를. 그러니까 보니까. 위가 뚫려 있는 대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네. 들킨.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그 한두 번 아니네요. 궁금하면 열고 나와 보든가. 왜 위로 그걸 밟고 올라가서. 그런 아니 일이 그거 사실 생겨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참. 그냥 어쨌든 옆 칸이 여자면 난 보겠다. 그러니까 라는 거에 대한 그랬던 고백인 거예요. 거잖아요. 옆 칸이 여자라면 언제든지 난 보겠다. 네. 전 궁금하면 이렇게 똑똑똑 두들겨서 그러든가. 뭐 그러니까 계시냐 뭐 궁금하면은 물어볼 수도 눈으로 있는 육안으로 확인하려고 그렇다라는 정말. 고백인데 너무 할 말이 없었겠죠. 경찰로. 제가 딴 얘기였고요. 정말 네. 예, 근데 경찰 뭐 교사 네. 뭐 판사 뭐 많았죠. 네. 근데 진짜 사건이. 진짜 별별 그러니까 어디나 있을 텐데 참 별별 행각들로 이렇게 추잡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무묵님 말씀하신 그 남자 사람 친구 새끼의 말이 정말 계속 그러니까 곰 씹으면 곰 씹을수록 너무 화가 나는 건 그러니까 저럴 거면 왜 치마를 입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또 몰카를 찍히면은 또 저렇게 저런 치마를 입고 단도리를 안 해가지고 가린다. 또 보라는 거 아니냐. 그런 거고 그러니까 경찰 칼럼 중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뭐 45도 각도로 가방을 어떻게 위치시켜야 카메라 촬영이 어려우니까 잘 가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아니, 거예요. 찍지를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절대 카메라 들고 이렇게 손을 아래로 하시면 안 된다라거나 네. 카메라 방향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거나 성범죄 예방으로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즐거운 여름을 맞이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내용들은 다 여성들이 몸가짐을 잘 해야 된다. 특히 뭐 짧은 옷 입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치마를 입고 그렇게 정말 소극적인 어떤 그런 식의 정말 수세적인 어떤 방어를 피치 못하게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아이고 여자들은 비아냥거리고 네. 막 이거 어쩌라는 말인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에서 성추행, 그러니까 만지거나 더듬거나 뭐 갖다 붙이거나 이런 것들 저도 경험한 적 있고요. 지하철에서 대중교통에서 이런 식으로 성추행 경험한 거 저는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 진짜 많이 정말 많죠. 특히 네. 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많이 경험했었는데 또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바난님께서 목격담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해장상담소 여러분들. 저는 이 구역 한 마리의 외로운 페미니스트입니다. 예전부터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제야 메일을 보내게 되었네요. 아침에 출근 셔틀버스를 타러 가려면 집 앞 버스를 타고 내정거장을 가야 합니다. 버스에 타면 가끔씩 변태를 보는데 동일 인물이에요. 대충 몇 시쯤 어디서 내리는지도 파악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여성들을 추행하는 놈입니다.
새끼손가락 터치나 자신의 엉덩이로 뒤돌아선 여성들의 엉덩이를 통통 부딪히면서 터치하는 것도 봤고요. 나이는 6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고 그 버스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알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네요. 한 번은 앞 사람에게 자신의 물건을 비비길래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 뒷모습 사진을 찍고 112 문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늦게 연락이 와서 저에게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신고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경찰에게 인계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경찰에게 연락이 없자 셔틀버스에 올라타고 한참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경찰에게 본인이 당했으면 증거가 중요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 추행을 목격하고 신고한 거면 그것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후에 만났을 때 동영상을 찍었지만 지인들에게 보여줬더니 딱히 추행하는 영상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봐도 애매해요. 너무 교묘하고 은밀해서 보통 당사자만 느끼는데 뭘 어떻게 증거를 남기라는 건지. 그러던 며칠 전 그 변태가 버스 안에 어떤 여성분 손목을 잡아 끌며 욕을 하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분이 성추행 현장을 목격하고 한마디 하셨었나 봐요. 마치 성남 짐승처럼 날뛰고 화내는 걸 목격하니 무서워서 다리가 덜덜 떨리고 쿵쿵대는 심장이 한동안 잘 진정이 되질 않더라고요. 나중에서야 그 여자분께 다가가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신고하시라고 같이 경찰서에 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같은 곳에서 변태와 자주 마주칠 수 있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후에 신변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신고하고 인실조, 인생은 실전이여 존만아의 줄임말이죠. 인실조 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보복당할까 봐요. 어떤 대응이 최적의 대응일지 몰라서 혼란스러워요. 저 스스로도 순발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혹시 해장상담소 여러분께선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상상해보고 실행에 옮겨 정의구현하고 싶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정의구현 이미 하셨는데요.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문자로 계속 지금 뭐 있다라거나 애매한 사진이라도 보낸다거나 그게 당장 뭐는 안 되더라도 그게 쌓이고 분명히 당사자이신 분도 문제 제기하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가해자는 참 얼마나 안 걸린 경험이 얼마나 많이 쌓이고 있을까. 60평생, 60대로 보인다는데 계속 그랬겠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같은 버스를 타면서 교묘하게. 계속 그러는 거겠죠. 그리고 그 문제 제기하신 분한테 막 큰 소리 내고 이게 큰 소리 내면은 상대가 움츠러든다는 걸 알고 큰 소리 내는 거에 대한 알고 하는 거겠죠. 그 대응 방식이겠죠. 네. 본인이 하는. 현행범 사진을 찍는 것이 되게 사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떨리는 일인 엄청, 거잖아요. 너무 네. 잘하신 네.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뭔가 동영상을 또 찍으신 거잖아요. 저는 엄청 떨리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그때 이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만약에 정말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 제기한 여성분 손목 잡아 끌면서 막 화냈던 이 시점에 신고가 들어갔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러하다면 다음번에 이제 또 비슷한 상황들이 생기고 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는 또 바나님께서 여태까지 이제 뭔가 관찰을 해오시고 봐왔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또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고정적으로 이런 사람 한 명이 있으면은 네.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렇죠. 또 저 인간이 탔는데 저걸 어떡하나. 그리고 굉장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교묘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버스 탔을 때 옆에 앉은 사람이 팔짱 껴가지고 자기 이렇게 팔짱 본인이 네. 본인 팔짱 끼는 거 아시죠? 앞으로 네. 그렇게 하면 옆으로 손가락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손가락이 막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뒤에 서 있는 경우엔 사실 가방으로 치는 건지 이게 만지는 건지 사람이 많을 때 정말 모르는 순간들이
많지만 사실은 저는 이게 음. 이상하다라고 하면 그 느낌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하고 계신 게 굉장히 훌륭하시고 응원한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이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신변 보호에 대한 불안이나 뭔가 어떻게 더 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그냥 듣고 다음에 어떻게 하시라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좀 더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근데 훌륭하신 것 네, 같고, 정말. 네, 같이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대중교통에서의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올해 좀 도입한 어떤 장치가 있는 걸 지금 PD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처음 알았는데 이게 뭐죠? 일산에 있는 버스에 핑크색 날개를 그러니까 그 외에 경보음 나는 기계, 날개 모양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버스의 손잡이 부분에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누르면 뭐 큰 소리가 나면서 뭔가 그런 건가 봐요. 절대 안 누르고 싶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방하는 그런 걸 설치했다고 이제 기사가 났는데, 네. 저는 좀 심란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랬었고 저희 언니 사례도 그렇고 피해자가 뭐 비명을 지른다거나 소리를 내기가 되게 좀 어려워요. 이거 누르는 것도 사실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이목이 주목되고 가해자가 발뺌할 경우에 나만 굉장히 이상한 네,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고 어쨌든 피해자가 뭔가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식의 장치나 조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가해를 막는 것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자꾸 핑크색이야? 아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경보기를 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제 누가 사람 경보기만 울리는 것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끝나지 주변에 않거든요. 알릴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주변에 알렸을 때 네, 그 왜? 후속 조치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라서 사실은 피해자가 알리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쵸. 예를 그게 들어서 있어야죠. 왜 버스에서 분실 도난 사고가 나면은 그 기사분한테 말씀드리면은 그 버스 승객들을 못 내리게 해가지고 그쵸. 네. 예를 들어 경찰서로 간다거나 그런 일종의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있는 것처럼 경보기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은 출동 바로 출동한다거나 일단은 승객들을 못 내리게 한 다음에 그런 조치를 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게 사실 후속이 중요하거든요. 삐용삐용만 하고 네, 그거 그냥 그 개인이 삐용삐용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후의 결과를. 설명해야 되고 이 상황을 제가 왜 어떻게 눌렀냐면 그리고 그 소리가 그렇죠. 엄청 시끄러울 것 같아요. 예상컨대. 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문제는 피해를 피해로 아무도 인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이 비극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경보기 음만 되게 크면은 이것을 눌렀을 때 저는 그러니까 좀 그려지지 않으세요? 여기에 이제 후폭풍이? 네, 너무 좀 네. 그리고 저거 다시는 누르면 안 되겠죠. 삐용삐용 너무 삐용삐용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삐용삐용 저거 너무 괴롭다. 이거에 대한 되게 학습 안 좋은 학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목소리 내도 그 다음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그러니까 경보든 뭐든 하는 게 어쨌든 중요하죠. 그러니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뭔가의 행동을 했을 때 문제는 그다음. 조력자,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같이 이 편에서 움직여줄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것은 이 장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배가 않고 피해자만 있는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것 같긴 저는 그러니까 되게 항상 마음먹긴 하거든요.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전폭적인 지지의 활동을 하겠다. 근데 안 뛰어. 내 눈에 안 뛰어. 그래서 아쉬울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좀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좀 편하게 그냥 대중교통으로서만 이용하고 싶다. 라는 이런 정말 기본권적인 아니 얘기를 서울 그 수도권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출퇴근 시간이 그 기사화된 거 보면 평균 1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복이면 2시간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인데 하루 24시간 중에 그 시간을 긴장하면서 혹은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너무 정말 스트레스인 거고 이런 상황 있을 때 바로 달려드는 다른 분이 있다는 믿음으로 네. 나도 달려드는 이런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
오늘의 해장픽 저만 좋아하는 것 같은 추천의 시간. 저 추천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오늘은 뭘 하지? 막 이런 생각으로 오는데 또 저부터 얘기하면 여러 가지 중에서 유명한 거라서 보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어슐러 르긴이라는 SF 작가가 있고 그 작가가 쓴 소설 4개가 연작으로 되어 있는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용서로 가는 4가지 길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저는 그냥 SF 읽고 싶어서 그냥 읽었는데 엄청 페미니스트 책이고 엄청 그 옛날에 막 해리포터나 드래곤라자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재밌어요. 그래서 보는데 막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걸로 이제 르긴의 책을 다른 것들을 봐 이제 읽어나가기에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편과 이어서 마지막 남은 단풍을 보러 가시라고 그 기상청에서 이제 항상 단풍이 가장 많이 때가 언젠지 이렇게 시기 정해가지고 알려주잖아요. 여행 준비를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장산에는 11월 8일 날 단풍이 절정이라고 하고요. 그럼 할 건가요? 네, 저는 몰라요. 내장산인데 단풍 유명한 곳이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단풍이 아름답다고 소문이 난 곳이죠. 그리고 무등산이 11월 5일,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 10월 31일 경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광주 무등산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꽤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출발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단풍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그 야구공 모양의 마사지 볼이 있어요. 4,000원 정도 주고 서서 체중을 실어서 그 마사지 볼로 이제 그 발바닥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뭐라고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마사지를 해요. 그러면 정말 발의 피로가 너무나 많이 풀리고 발이 왜 오장육부라고 하는지 발에 다 있다라고 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은 4,000원짜리 볼 하나로 양쪽을 다 쓰면서 번갈아 가면서 뭐라고 검색하면 나올까? 인터넷으로 마사지 볼이라고 하면 나오고요. 발 마사지 볼인가? 아니요. 그냥 그냥 마사지 볼 활용도는 되게 높대요. 그런데 여기저기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추천드립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렇네요. 마라탕님 오늘 소감을 마지막으로. 즐거웠고요. 사실 지금 그 녹음실이 좀 더워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지금 뭔가 되게 마라탕을 혼자 먹은 것 같은 더움을 되게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저 되게 많이 애청자라고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과연 이 편은 내가 유일하게 못 듣는 이제 해장상담소의 편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저는 오늘로써 한 편을 잃었습니다. 네. 아니에요. 좋은 얘기를 두 분 다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모실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허한 눈빛 뭐죠? 네. 불러주시면 네.